네, 안녕하세요. 삼성 SDS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오픈소스의 동향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랑 오픈소스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들 알고 있는 주제일 것 같은데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성할 수 있고 혹은 구축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유형들 그리고 동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용자 측면이 아니고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성하거나 구축할 수 있는 아키텍트나 개발자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대한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미 뭐 다들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주제에 맞게끔 살짝 개념부터 좀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우선 AWS나 Azure, GCP 같은 클라우드 플랫폼 제공자가 제공하는 어떤 인프라 플랫폼 위에서 동작하는 환경을 얘기하고요. 그 위에서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시스템들이 유연하게 확장되고 동작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 메인이 되는 컨테이너 기술들을 중요한 요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위에서 동작하는 마이크로 서비스, 그리고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잘 빌드되고 배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그런 자동화된 프로세스 환경,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클라우드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선 마이크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네이버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메일 서비스도 있고 뉴스 서비스도 있고 동영상 서비스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비스들이 하나의 네이버 뭐 서비스이긴 하지만 그 안에는 분야별로 다양한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한 분야에 문제가 생겨도 그 영역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뉴스에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도 다른 동영상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는 뭐 이런 형태로 돌아가는 게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잘 동작하게끔 이렇게 어떤 그릇이 될까요? 거기에 시스템적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는 확장도 유연하게끔 지원을 해주는 환경이 바로 런타임 환경인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서비스들이 독립적으로 잘 동작을 해야지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해도 다른 서비스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해주는 환경이 바로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쉽게 런칭하고 그리고 운영하고 이런 프로세스들이 자동화되게끔 만들어지는 걸 바로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한 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 때는 이러한 구성 요소들을 잘 조합을 해서 얼마만큼 잘 성숙도 있게 만드느냐가 바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잘 구성했는지라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성을 할 때 오픈 소스들을 많이 사용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경들을 만들 때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다 보면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이미 많은 고민들을 한 그런 결과물들, 오픈소스를 가지고 이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오픈소스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이미 다들 뭐 이 단어에서 의미하는 것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오픈소스들도 마구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하다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제약사항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픈소스의 정의를 보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 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소스를 사용을 할 때는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게 있고 그 라이센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오픈소스들을 좀 자유롭게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그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좀 더 편하고 쉽고 자유롭게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픈소스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라이센스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오픈소스를 쓸 때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에 포함을 해서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 소스 코드를 공개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혹은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오픈소스의 유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픈소스가 있겠지만 큰 의미에서는 우리가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만든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되느냐 혹은 하지 않아도 되느냐를 두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GPL이나 AGPL, LGPL, CPL과 같은 소스들은 내가 그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되면 내가 만든 소스를 공개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반대로 아파치나 MIT, BSD 같은 오픈소스들은 내가 그 소스를 이용을 해도 내 소스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라이센스를 잘 지켜서 사용을 한다면 많은 오픈소스들을 자유롭게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하고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시스템들을 구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드릴 그 내용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만들기 위한 어떤 오픈소스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클라우드 네이티브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소프트웨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종류가 굉장히 많겠죠, 오픈소스는. 그래서 리눅스 재단에서 비영리 단체로 후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CNCF라는 건데요. CNCF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컴퓨팅 파운데이션의 약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성하기 위한 많은 오픈소스들,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들이 있겠죠. 그 오픈소스들을 어떤 유형이 있는지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 분류된 오픈소스들 중에 우리가 좀 인큐베이팅이라고 해서 좀 지원을 해서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되고요. 그 선정된 오픈소스들은 리눅스 재단에서 후원하는 그 CNCF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전시켜서 많은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후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들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많은데요. CNCF 랜드스케이프라는 이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면 우리가 그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데브옵스를 구성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있을 거고 그 기술들을 이미 구현해 놓은 오픈소스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인프라 구성을 하기 위한 오픈소스들, 어플리케이션을 빌드 배포하기 위한 오픈소스들,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오픈소스들이 공개되어 있고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오픈소스의 라이센스를 잘 지켜서 사용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좀 더 쉽고 편하게 빠르게 구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이런 오픈소스들이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을 구성하는 데에서 좀 더 진화해서 이제 AI와 관련된 그런 소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픈 AI나 GitHub에서 제공하는 코파일럿 같은 이런 서비스들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오픈 AI 같은 경우는 챗 GPT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GitHub의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스 코드를 개발자가 만들거나 혹은 생성을 할 때 그것을 지원해주는 어시스턴트, AI가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시켜주는 그런 오픈소스를 얘기합니다. 이외에도 많은 오픈소스들이 공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GP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환경을 만드는 이런 클라우드 환경뿐만 아니요 어떤 환경을 만들 때 자동으로 그 환경을 구성해주는 AI가 자동으로 구성해주는 이런 형태로까지 진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테슬라에서 그록이라는 AI 플랫폼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환경에서 AI를 접목시킬 수 있는 이런 많은 오픈소스들이 등장하고 아마도 우리는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AI 환경,
AI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도 좀 더 편하고 쉽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클라우드와 그리고 오픈소스와 AI라는 기술이 융합돼서 좀 더 새로운 그런 환경으로 시스템 환경이 진화 발전을 할 거고, 우리가 개발자와 뭐 아키텍트 혹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수고로움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다양한 서비스들도 등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